안녕하세요. 지분경매와 파생상품에 관련된 내용을 이제 시작할 텐데요. 오늘부터는 3-1강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1-로 나갔던 책이 지분경매로 토지개발업자 되기 책이고요. 2-로 나갔던 책이 사례로 풀어보는 지분경매입니다. 좀 복잡하지만 우리가 지분경매 책이 1권, 2권이 있고요. 그리고 3권이 7월 중순쯤에 나올 건데, 여기 보시는 것 같이 이렇게 원고가 교정이 다 돼가지고 이제 디자인을 해서 책이 나올 차례가 됐습니다. 1권이 지분경매로 토지개발업자 되기, 그리고 2권이 사례로 풀어보는 지분경매, 3번이 지분경매의 파생상품입니다. 이 파생상품 오늘부터 3-1강으로 해서 천천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여드리는 것 같이요. 파트 1이 지분경매와 대부업, 대부업과 지분 부동산 매입과 관련한 이런 관련된 내용들, 또 대부업의 등록 및 자격, 대부업 등록 교육에 관련된 내용을 같이 공부할 거고요. 그리고 판결문을 매입하고 채권을 양도해서 수익을 내는 채권과 관련된 이게 이제 대부업인데, 일부 파생상품 중에 일부를 또 말씀을 드리고요. 명조불이라는 기법으로 재산을 파악해서 이 판결문과 관련된 대법과 관련된 내용들을 깊이 있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파트 2가 지분경매와 토지보상경매에 관련해서 같이 또 공부할 건데, 도로 지분 찾기, 찾아 보상받기, 그리고 미불용지가 뭔지, 그리고 지분경매와 산림청 임야 매도법과 관련된 이런 관련 내용들을 같이 공부해 나갑니다. 산림청에서 경경매로 매수하는 방법이 가장 중요한 방법인데, 이 지분경매로 산림청 임야 매도해서 같이 또 수익을 내는 방법을 공부합니다. 그리고 가장 많은 분들이 이제 궁금해하고, 또 많은 분들이 또 이 지분경매와 분묘기지권과 관련된 이런 내용들을 알고자 하는데요. 이제 공개합니다. 분묘기지권이 과연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는데 어떻게 풀어나갈 건지, 또 분묘를 이장하고 형식적 경매로 엑시트하는 방법, 그리고 지분경매와 분묘기지권 첫 도전기, 분묘 기지권 조정으로 해결하는 방법, 그리고 또 이러한 측량을 통해 가지고 지분경매에서 소송으로 이렇게 해결하는 게 아니라 일반 부동산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매매에서 이 전체 지분이 또 이렇게 매매가 되는 이런 사례를 또 올려놨습니다. 지분경매의 분묘기지권 가장 중요한 요소고요. 그리고 지분경매와 법정지상권과 관련된 이 지상권이 또 염려되는 분들, 아니면 일반 경매학원에서 법정지상권을 이제 공부한 분들이 지분경매와 결합해서 어떤 파생상품이 나오는지, 공유물 분할 소송으로 이러한 지분경매와 법정지상권도 해결하는 방법, 또 토지 인도 및 건물 철거 소송, 이러한 법정지상권을 통해서 지료 청구 소송을 통해 가지고 해결하는 방법이 있지만은, 우리가 지분경매와 법정지상권 물건에서는 대부분이 공유물 분할 소송으로 해결한다, 이렇게 기본 사항을 알고 접근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낙찰가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 낙찰가율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아무리 이런 공부를 많이 하더라도 낙찰받지 못하면 구슬이 서말이라도 깨어야 보배다, 이런 말이 있듯이 이렇게 공부를 하더라도 낙찰을 받을 수 있어야지만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물건들을 같이 공부해 나갈 수 있는 방법들, 이런 것들이 이제 지분경매의 파생상품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파트 1에서 지분경매와 대부업 우리가 하나하나 짚어 나갈 건데요. 대부업과 지분부동산 매입과 관련된 또 지분부동산의 또 대출과 관련한 이러한 내용들을 같이 갖고 앞으로 탐구하고 또 공부해 나가도록 할 겁니다. 오늘은 이와 같은 지분경매 3-1 지분경매 파생상품에 관련된 첫 강의니까요. 같이 또 공부하시고요.
우리 실전반에서 공부했던 물건에 관련해서 같이 공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여드리는 부천 2022 타경 38753 이 부분은 우리가 공유물 분할 소송을 통해 가지고 이 다세대 주택의 일부 지분 9분의 2를 매입했는데 9분의 7 지분권자와 협의가 되지 않아서 결국은 형식적 경매에 의해서 배당을 받고 이번 주 목요일 날 배당을 받고 나온 이런 사건입니다. 결국은 여기 보여드리는 것 같아요. 다세대 주택이고요. 건물 전부, 토지 전부가 나왔습니다. 1억 2,500만 원 나왔고 지난번에 3명이 들어와서 1억 3,700만 원에 낙찰이 됐던 물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보여드리는 것 같죠? 2등이 1억 3,500만 원, 1억 3,722만 원에 이렇게 76.66%로 매입이 된 거고요. 과거 사건을 보시면은 2020 타경 이 물건이 지분 물건으로 들어온 겁니다. 여기 보여드리는 것 같죠? 7명이 들어와 가지고 3,180만 원에 낙찰을 했는데 이 2위가 3천만 원입니다. 7명이 들어와 가지고 지분 9분의 건물 지분, 토지 지분 9분의 2 지분에 대해서 입찰을 한 건데요. 2021년 6월 29일 날 이렇게 지분을 입찰을 해가지고 많은 과정들이 있었는데 이 과정들을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부해 나가도록 할 겁니다. 여기 보여드리는 것과 같이요.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집행비용 계산서 2022 타경 38753 사건이고요. 공유물 분할을 위한 경매, 인지값도 들어와 있고요. 또 등록 면허세, 그리고 송달료, 등본 수수료, 등기 척탁 수수료, 그리고 매각 수수료, 여기다가 감정평가 수수료, 신문 공고 수수료, 현황조사 수수료 이런 것들 전부 계산을 하니까 결국은 집행비용이 245만 원이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물론 경매를 신청한 우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이 사건 2022 타경 38753 공유물 분할을 위한 형식적 경매 이 경매의 채권자가 결국은 9분의 2 지분을 가진 우리 실전반의 제자입니다. 제자가 이 비용을 내서 경매를 신청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보시는 것 같이 9분의 2 지분을 매수해서 여러 과정들 지금 설명할 건데 여러 과정들을 거쳐가지고 협의가 되지 않으니까 결국은 형식적 경매로 넘겨서 배당을 받고 나온 이런 사건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보여드리는 것 같죠. 이 많은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하고 이제 같이 하나하나 살펴볼 건데요. 조금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교수님 메일로 여기 보여드리는 것 같이 많은 과정들이 있는데요. 교수님 메일로 질문을 드리고 첫 통화를 하고 첫 청강을 했던 시간이 바로 엊그제 같은데 지분 강의 수업이 끝난 지 한 달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기 보여드리는 것 같죠? 이 우리 프로젝트 실전반 무료 청강과 관련해서 잠깐 말씀드릴 건데 저한테 이제 가끔 묻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런 내용들 실전반에서 어떻게 공부합니까? 궁금하시는 분들 매주 수요일 날 7시부터 9시까지 6개월 과정으로 실전반 과정이 있는데요. 이 과정에 하루 1일 청강할 수 있도록 무료 청강 시간을 마련했으니까요. 이번에는 28일 날 다음 주 28일 수요일 날 7시에 오시면 이런 실전반 물건을 갖고 하는 지분경매 소송과 협상과 관련된 아니면 파생상품과 관련된 이런 내용으로 같이 공부해 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 사무총장님 010-6889-9074번으로 문의하셔서 서초동 교대역에 있는 우리 학원에서 같이 공부해 나가실 수 있고요. 지분경매의 이런 파생상품, 지분경매 특수 지분 물건과 관련된 이런 내용을 갖고
같이 공부해 나가는 시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이런 내용들 같이 공부해 나가는 거고요. 또 말씀을 드리지만은 여기 우리 제자도 메일로 저한테 질문을 하고요. 그리고 또 이 첫 통화를 하고 제가 청강을 오라 그랬습니다. 그게 이제 한 2년 전이었던 것 같은데 지분강미 수업이 그래가지고 이제 6개월 과정 끝내고 졸업을 했습니다. 많은 이러한 그 시간들이 지나가지고 어떤 갈 만한 이런 성장이 있었는지 같이 최종 보고서라는 형태로 해가지고 저한테 이제 보내준 건데요. 이걸 보고 우리가 또 공부해 나갑니다. 처음 교수님 메일로 질문을 드리고 첫 통화하고 첫 청강했던 시간이 바로 엊그제 같은데 지분 강의 수업이 끝난 지 한 달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경매를 공부하다가 지분 경매의 매력을 느꼈고 수많은 지분 경매 책을 읽었습니다. 그러다가 교수님 책을 읽고 나서 가압류, 부당이득금, 가처분, 공유물 분할이라는 원리를 깨닫고 엄청나게 흥분하였습니다. 그때 당시 제 마음속에는 세상 모든 지분 물건이 다 제 것이 될 거라는 환상마저 있었습니다. 지분이 아닌 공장 앞 입구 길막과 썩다리 빌라 리모델링이라는 주제의 경매 물건을 낙찰받고 거기서 발생한 수익금으로 과감히 지분 경매에 도전했습니다. 물건을 선정하고 고민의 고민 끝에 타입찰자 입찰가를 예상하며 입찰가를 뽑았고 가압류를 통한 부당이득금으로 상대 지분을 반값에 가져오리라는 전략을 세우며 집사람과 함께 법원 경매장에서 낙찰을 받았을 때 그 짜릿하고 기쁜 마음을 아직도 잊지 못하겠습니다. 하지만 오직 교수님 책 한 권만을 들고 낙찰받은 지분 물건의 내용 증명을 발송하고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 접수, 가압류 신청 여기까지는 순조롭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제가 생각한 것과 달리 저에게 상황이 유리하게 돌아가고 있지 않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상대 공유자는 부당이득금을 안 줄 거라 굳게 믿었건만 부당이득금을 주겠다고 하고 부당이득금을 준다 그랬을 때 또 당황했던 이런 경험들을 글로 올린 겁니다. 돈이 없어 변호사의 도움을 못 받을 것 같던 공유자는 변호사를 고용하고 소송은 한없이 기름만지고 이 소송이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 전혀 감을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암담한 그 자체였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에 수십 통의 전화를 하여 상담을 받고자 시도했습니다. 단 한 군데도 대답을 해주는 곳이 없었고 심지어 셀프 전자소송으로 진행하는 저를 아주 한심하다는 듯 대하였습니다. 상담료를 제시했음에도 상담해주겠다고 하는 사무실은 단 한 곳도 없었네요. 이쯤의 시기에 교수님 연락처를 알게 되어 지분 강의 수업 청강을 통해 교수님을 만나 뵙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그간의 열심의 시간에 대한 보상으로 하늘이 교수님께 연결을 해준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교수님을 만나 뵙고 분묘에 빠져, 여기가 분묘에 빠져라는 게요.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지분경매의 파생상품 중에 지분경매 플러스 분묘 기지권 물건을 얘기하는 거고요. 이 많은 여기서 파생상품과 아주 흥미로운 물건들이 나오니까 이런 것들 여러분들 좀 깊이 있게 들어가는 이런 시간들입니다. 수많은 분묘를 보고 다녔습니다. 동시에 책으로만 공부해서 낙찰받은 건국빌라의 뒤처리를 하기 위해서 교수님께 배우며 열심히 따라했습니다. 혼자서 공부했던 시간이 얼마나 얄팍한 지식의 수준이었는지 처음에는 알지 못했습니다. 가등기법에서 말소 기준에 대해서 모르고 소액의 지분에서 부당이득을 통한 나머지 상대 지분을 가져오려는 전략이 얼마나 허황된 것인지도 몰랐고 소송에서의 협상은 공유자보다는 재판장과의 줄다리기가 필요한 것이라는 것도 몰랐고 공유물 청구 소송, 막강한 파워에 대해서도 몰랐고 협상에서 침묵이 얼마나 강력한 무기인지도 몰랐고 지금도 실천하기 어렵습니다. 소송만 하면 상대 공유자는 의리라 생각하여 협상이 필요 없다고 생각했으며 제가 입찰 전 세운 전략이 상당히 훌륭한 것이라는 생각이 착각이라는 것 또한 알게 되었습니다. 등등등 곱하기 만. 소송협상 이 두 가지의 전제 이전에 훌륭한 전략, 이 모든 것이 어우러지기 위해 갖춰야 할 수많은 지식과 경험, 대리 경험이 절대 책에서는 다 배울 수 없다는 것을 이제는 잘 알겠습니다. 처음 도전했던 부천 금국빌라의 지분 물건은 이 지금 말씀드린 배당받은 물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런 집행 비용 있는 거고, 여러분들이 혹시 궁금하시면 2022 타경 38753 물건 공유물 분할을 위한 경매 어떻게 진행됐는지 보시고요. 여기 보시는 것 같이 이 37만 8천 원이 결국은 이 부당이득금에 관련해 가지고 가압류를 했는데, 그간에 잘 그 부당이득금을 주다가 이렇게 형식적 경매에 거의 이제 배당받을 때쯤 되니까 3개월 정도 남겨놓고 주지 않은 부당이득금을 이렇게 채권 계산을 해가지고요, 받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가압류권자이고 가압류 결정문을 받았고,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사건의 판결에 따라서 채무자에게 매월 두 사람입니다. 지금 채권자가. 그래서 각 7만 4천 원이라는 이런 표현을 쓴 건데요. 한 달에 한 14만 8천 원 이런 부당이득금이 나온 건데요. 이걸 약 3개월치를 주지 않아서 배당으로 가압류권자 지위에서 받아낸 겁니다. 이 매수 신고인은 잔금 납부해서 이렇게 소유권을 취득했기 때문에 이렇게 발생을 한 부당이득에 대해서 설명을 한 것이고요. 이렇게 그 14만 8천 원에 대해서 또 가압류권자 지위에서 내놓으라는 이런 내용입니다. 미지급된 따라서 여기 보시는 것 같이 따라서 미지급된 2개월 17일간의 부당이득금 37만 8천 원을 달라는 내용이고요. 첨부 서류로서 여기 보시는 것 같이 판결문과 채권 계산서를 같이 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내용들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부하는 거고요. 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여드린 것 같이 처음 계획대로 상대의 지분을 반값에 가져올 수 없었기에, 그리고 입찰 전 제가 세웠던 전략이 처음부터 잘못된 것이라는 걸 알기에 실패입니다. 하지만 이 물건을 통해서 세상 누구보다도 이 물건에 한해 최선을 다했기에 그 과정에서 교수님의 가르침을 합하여 저에겐 오로지 저만 느끼고 깨달을 수 있었던 값진 경험이 되었기에 이 성공작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완전히 마음을 비웠습니다. 전체를 가져오겠다는 마음도 버렸고, 타공유자 지분 여러분이 9분의 2 건은 매입한 것을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을 통해서 부당이득금을 주지 않으면 9분의 7 지분을 매입해서 전체 지분을 가져오겠다는 전략이 허망하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 부당이득금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한 달에 내봐야 14만 8천 원밖에 안 되는데, 이거 모아봐야 이 지분을 가져올 만큼 이 갚지 못할 금액이 되려면 엄청난 시간이 걸려야 되고요. 심지어는 여기 타공유자 9분의 7 지분권자는 이 금액을 잘 갚아나갔기 때문에 타공유자 지분을 가져온다는 전략이 허망했다, 당황했다,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를 가져오겠다는 마음도 버렸으며, 얼마의 가격에 낙찰되든 그래서 수익이 발생하면 좋고 안 생겨도 좋다는 마음입니다. 이런 태도 때문에 상대 공유자가 많이 당황하고 있습니다. 교수님, 항상 마음만 앞서서 매사 실수투성인 저이지만 교수님께 배운 값진 가르침을 항상 가슴에 명심 또 명심하며 다양한 실수들을 제 스스로의 강점으로 바꿀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교수님의 제자로서 절대 교수님의 명성에 누가 되는 제자가 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시면서 이렇게 또 상당히 최종 보고로서 저한테 이렇게 보낸 거고요. 여러분들도 이걸 보고 조금 전에 그 사건들 같이 보면서 또 연구하고 탐구하고 공부해 나가는 겁니다. 우리 지분경매 소송 협상 밴드를 찾고자 하시는 분요, 밴드 전체 검색란에 지분경매라고 치시면 이런 노란 책자가 보이니까 여러분들이 같이 공부해 나가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보여드리는 것 같이 실전반 수시 등록이 가능한 6개월 실전반 과정, 이번 돌아오는 28일 수요일 날에 또 6개월 과정이 있습니다. 입학하는 시기가 있는 게 아니고요. 언제든지 들어와서 공부하시면 되고요. 우리 홍범기 사무총장님하고 의논하셔서 같이 공부해 나가시면 됩니다. 이 온라인, 오프라인 강의가 따로따로 있습니다.
멀리서 공부하시는 분은 온라인으로 공부하셔도 되고요. 오프라인 공부 원하시는 분은 우리 교대역 13번 출구에 있는 학원에 오시고요. 6개월 과정이 400만 원입니다. 우리 홍봉기 사무총장님하고 의논하셔서 등록하시고 오시면 되고 1일 청강 초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